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연합 무기 TOS-1A, 흔히 진공 폭탄으로도 불리는 연합 무기입니다. TOS-1A는 폭발할 때 고열과 고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의 호흡기 등 인체 내부 장기를 망가뜨리는 무기로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극대화하는 비윤리적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비윤리적 무기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TOS-1A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진공폭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1분 15초짜리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를 아프가니스탄과 체첸에서 사용하여 이미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연합 무기는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무력 분쟁에 관한 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만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이 TOS-1A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산부인과 병원은 물론 피난민 행렬에까지 폭격을 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7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온 6세 소녀의 모습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진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한 의사는 이것을 푸틴에게 보여주라. 이 아이의 눈빛 그리고 우는 의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가야 하고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처참한 전쟁 속에서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시작하자 5월에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앞당겨 결혼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커플 아리에바와 퍼신 커플의 이야기는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키이우 시의회 의원인 야리나 아리에바와 신랑 스비아토스라브 퍼신은 지난 24일 공습이 시작되자 결혼식을 올렸고 둘 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함께 국토방위대에 입대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인 이들의 결혼식장 밖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습 사이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고국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고국에서 온 편지를 낭독하며 전쟁을 끝내달라고 외쳤습니다. 편지 대부분이 공포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우크라이나 어린 아이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는 대신 싸워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우크라이나 청년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성공한 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감탄하고 정치계에서도 한국을 모범국가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오늘도 한국은 전 세계에게 모범이 되어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응이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2016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한국 홍보활동 사진입니다. 당시 키이우 국립외국어대 동양어학부 대학생들이 반크의 역사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던 학생들 중 누구도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고국이 전쟁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반크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홍보대사 100명을 양성하기로 결심하고 현지 대학생과 고려인, 유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한국 우크라이나 디지털 공공외교 청년대사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리, 역사 교과서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었고 한국 역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크는 청년 홍보대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말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국영 지도 제작사인 카스트그라피아의
소사 로스티슬라브 사장은 일본의 끈질긴 일본의 단독 표기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국립 키이우대 교수이자 지도학자인 그는 우크라이나 지도에 동해 병기를 표기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대사관 관리들이 일본에 단독 표기를 요청할 때마다 동해, 일본에 모두 쓰는 게 맞다고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옛 소련 시절의 우크라이나 지도에는 일본에만 표기됐지만 우크라이나 독립 후 우리가 제작하는 지도에는 동해가 병기되고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크의 한국 홍보대사 100명이 활동한 지 5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반크의 특강을 들었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에 반크는 글로벌 반전 캠페인과 디지털 시민군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러시아의 반인륜적 행태를 세계인과 함께 막기 위해 해외 반전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탑 푸틴, 스탑 워, 푸틴을 저지하라, 전쟁을 멈춰라 라는 제목의 포스터 2장을 소셜미디어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포스터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서둘러 결혼식을 마치고 함께 입대한 우크라이나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저 함께하고 싶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한 커플이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입대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무너뜨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전 세계인이 함께 막아야 합니다. 라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포스터에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6살 어린 소녀의 희생을 소개합니다. 이 소녀는 의료진의 혼신의 노력에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푸틴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오 라고 외친 말이 포스터 맨 앞에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크가 만든 포스터를 다운받아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크는 이 포스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디지털 시민군 캠페인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해 반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반전 캠페인이란 전 세계 홈페이지 대문과 기업 로고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아 사이버상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싸우는 SNS 디지털 시민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사이버상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여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SNS 디지털 시민군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단체나 회사, 홈페이지 대문에 있는 회사의 로고를 우크라이나 국기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은 SNS 프로필 화면에 우크라이나 국기 사진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라인 등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게시해 이것을 친구와 지인들에게 확산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한국은 일제의 부당한 조선 침략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입니다. 더구나 6.25 전쟁 당시에는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바 있습니다.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를 깨트리려는 패권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도 반전 캠페인과 디지털 시민군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를 내려받을 사이트 주소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